경매 매물이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한 300여 건 정도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매물이 나왔는데 평상시에 한 뭐 100건 정도였는데 2배 이상이 지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 이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무주택자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청약 좀 노리시다가 사실 또 청약 시장도 또 이제 확 또 불붙어가지고 뭐 이제 경쟁률도 막 높아졌다가 뭐 지금은 또 약간 뭐 조용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직 갈피를 좀 못 참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약으로 계속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청약으로 하면은 내가 된다. 그렇게 확신이 들려면 가점이거든요. 청약통장 가점이 84점인데 이게 이제 서울에 뭐 진짜 좋은 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도 적용이 되는 강남 3구 플러스 용산이잖아요. 여기에 분양하는 거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거니까 가점이 높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60점 이상 적어도 6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하면은 될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제 뭐 구반포라든가 서초구의 아주 대규모 단지들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아파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되면은 로또죠. 그래서 가점이 되는 분들은 청약통장 가지고 하는 게 맞고 나는 추첨제다. 이거는 로또하고 똑같죠. 사실 추첨제가 대부분이시죠. 추첨제. 그래서 추첨제로 내가 이거 된다 안 된다는 모르잖아요. 로또 사면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안 맞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청약통장 기다리시지 말고 가점이 안 되는 분들은 기존 매물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약이라는 게 뭐 좀 싸게 산다 이런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확실히 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세 대비 많이 싸게 사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하는 지역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비싸면 지금 미분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적용받는 지역들은 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오히려 비싸게 분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꼭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에 맞는 통장은 아니다. 청약통장만 믿지 말고 뭐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9월 27일인가 그때 특례보금자리로 이제 일반형을 이제 갑자기 폐지하면서 이제 6에서 9억 원 사이 정책 자금은 또 막혔는데 현실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려면 좀 대출도 받고 사야 되는데 이거 대출을 약간 좀 이런 규제하는 분위기라면 이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뭐 전세를 끌기도 좀 쉽지도 않은 상황.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대출 규제는 사실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자금 융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자 감안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뭐 대출은 받고 이자는 못 내. 이러면서 내 집 마련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럼 경매 당하는 거니까. 경매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축소를 안 하는 게 서민들한테는 조금 무주택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대출 받기가 뭐 여의치 않은 분들은 작은 계획을 엄마 돈도 한번 고려를 조금 해봐야 되고요. 엄마 아빠 돈. 또 특히 이제 뭐 기업에서는 내 집 마련할 때 기업에 사내 기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내 기금은 DSR 적용이나 이런 것도 안 받잖아요. 이런 걸 좀 적극 활용을 해서 작은 계획을 좀 조금 더 고민해 보면은 좀 나옵니다. 장모님 돈, 엄마 돈 다 뭐 이거 뭐 엄마 돈은 내가 안 받아 이게 아니라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한도가 축소됐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뭐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한도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든 뭐 해결을 좀 할 수 있다. 경매도 또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이 경매로 지금 집을 사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거든요. 뭐 경매 뭐 매물이 엄청 늘어났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뭐 경매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매 매물이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보면은 한 300여 건 정도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매물이 나왔는데 평상시에 한 뭐 100건 정도였는데 2배 이상이 지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 이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너무 좋은데 경매로 사면 너무 좋거든요. 뭐 적어도 시장 가격보다 20% 세일, 뭐 36% 세일해서 살 수 있으니까 서울에 64%까지 떨어진 아파트들이 있어요. 36% 떨어진 아파트 2번 유찰된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서울에. 그럼 이런 거 사면
사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왜 떨어졌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떨어지면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경매 물건을 조금 적극적으로 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경매로 살 때 뭐 권리 분석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정말 쉽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는데 무료로 다 답변해 드리는데 카페로 네. 예, 얘기해도 됩니까? 고부자 하셔도 카페로 되죠. 고부자 카페. 예, 네이버 고부자 카페로 경매 사건 번호만 넣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권리 분석 미래 가치 사도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답변해 드리니까 네. 글로 질문해 주시면 되거든요. 예, 예. 우리가 왜 대형 마트나 백화점 세일할 때 상품을 사러 가잖아요. 네. 그게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우리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서 경매로 사는 방법이에요. 네. 또 가장 안전하고 중개 수수료도 없어요. 네. 이렇게 통해서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만 잘 똑바르게 보면은 사기를 당할 게 별로 없어요. 전혀 없죠. 예, 예.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예, 뭐 명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민사집행법 제정되면서 만들어졌잖아요. 제도는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엄청 명도하기가 예,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거냐 안 늘어날 거냐 이거는 이제 연체율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연체율 추이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대비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지난달에도 0.4, 지난달에도 0.4. 네.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 0.4인데 기업대출은 살짝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들이 지금 힘들군요. 기업 대출은 0.1% 포인트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기업 대출은 0.6%입니다. 네. 또 신용카드 대출은 더 늘어났어요. 1.5에서 1.8로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론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카드론. 예, 카드론 이런 거는 연체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진짜 서민들 삶이 팍팍하다 이런 카드론 거를 쓰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인데 완전 힘드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집이 가압류당해서 강제 경매 나오는 이런 주택들도 많이 있고 네. 임의 경매로 넘어오는 이런 물건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 300건 정도 아파트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네. 이거는 드문 경매 물건이 지금 개수다. 시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 내 집 마련 못하면은 안타깝죠. 이런 그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아예 경매로 빌라나 오피스텔 산다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보시죠? 그거 좋죠. 그거는 더 싸게 살 수 있죠.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으니까. 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면은 아파트에 비해서 네. 자본이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고 또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이제 많이 들어가서 전세 놓기가 또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위치가 좋은데 강남 지역 특히 이제 대치동 같은데 빌라는 네. 경매로 나오면 무조건 사라. 저는 그렇게 그건 이제 되게 수요도 많고 싸게 사고 전세도 줄 수 있으니까. 전세도 뭐 높은 가격에 줄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많이 생각을 해봐라. 많이 아무리 싸더라도 미래 가치를 좀 잘 생각해보고 들어가자.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게 샀는데 안 올라가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빌라 다세대 시장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돼야지만 빌라 다세대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이 분명히 엄연한 아파트 대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거를 막아준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붕괴되면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한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선순위 권리가 있는 다세대 빌라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을 못하게 막자. 그럼 선순위 권리가 없는 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 없는 것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을 하게 하고 그 시세에 캡을 씌우자. 전세 캡을 씌워서 50%면 50%, 40%면 40%그 이상은 전세 계약이 안 되게 막아놓자. 이게 전제되지 않고 뭐 그냥 보증 한도 전세 보증 한도가 어떻게 되냐 뭐 이거 뭐 암만 해야 사고 터지면 세금으로 막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완비를 하면은 이 시장이 살아나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그래도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또 법인을 차려가지고 뭐 아파트 투자한다, 막 이런 뭐 주택 투자한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이 예전에는요 그 활성화됐었죠. 그래서 뭐 1,000만 원짜리 법인, 2,000만 원짜리 네. 법인, 뭐 3,000만 원짜리 법인 막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규제가 없었을 때요. 취득세, 법인에 대한 취득세 규제 없었을 때, 종부세 규제 없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규제하고 나서는 이렇게 법인으로 투자 감히 못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확 줄어들고 요즘은 뭐 법인으로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법인을 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파트 주택 투자가 아니고 꼬마 빌딩 투자 네. 이런 분들은 뭐 법인으로 개인 투자, 법인 투자 뭐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중을 네. 보면은.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뭐 불특정 다수가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법인을 차려가지고 뭐 주택 투자한다 이거는 좀 말리는 게 맞을까요? 말리는 게 맞죠. 뭐 또 네, 세금이나 이게 너무 세니까. 네, 너무 세서.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잘 말리고 싶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르고 그냥 사서 그냥 5월 전에 팔자 막. 그게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에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취득세는 내가 감안하겠다. 이런 용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팔려야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뭐 지금 괜찮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어차피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장기입니다. 장기. 네. 긴 호흡을 가지고 하실 분들은 뭐 하셔야 되고 나는 헌집에서 살아도 오래된 주택 30년 이상 된 주택에서도 나는 감내하면서 재건축 기다리겠다 이러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주거 환경을 뭐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은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철저히 투자로 접근하시는 예,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세기구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본인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잘 감안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축은 전세 자금 비싸니까 네. 우리가 전세기구 투자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이게 되게 힘들어요. 예, 힘들고 특히 재건축 중에서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에요. 대치동이나 네. 압구정동이나 여의도나 뭐 목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본인이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네. 잘 고민을 해 보셔라. 묻지마 투자는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투자라는 거는 투자금 대비 뭐 수익이 얼마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네, 재건축이 사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주택이신 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정리하려면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겠죠. 네, 그걸 예, 좀 금리가. 가지고 가야 될까요? 예, 지금은 이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때 이제 매물을 내놓던가 아니면 이제 양도세가 좀 조정이 되면 내놓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양도세는 뭐 시장 지금은 일반 가세로 아직은 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네.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죠. 너무 급하게 네. 정리할 필요는 없을 네, 수도 네, 있겠다. 네, 네. 이미 뭐 빠진 건 다 빠진 거고 네. 오히려 지금은 좀 보유를 하는 게 좋겠다. 금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뭐 꼬마 빌딩을 사겠다거나 아예 그냥 비 아파트로 아예 그냥 상가 뭐 이런 거 사겠다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십니까? 특히 이제 꼬마 빌딩 시장은 이제 네. 상권이잖아요. 꼬마 빌딩 자체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상권이 흔들리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네. 팬데믹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뭐 안 다니면은 소비 자체가 안 일어나잖아요.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상가에 투자할 때 유동인구를 봐라 역세권 이 두 개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 두 개 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두 개 보지 마라. 그럼 뭘 봐야 되는? 소비 인구를 봐라는 네. 거죠. 이 소비 인구를 보지 않으면은 안 되고 또 소비 수준을 봐라. 소비 인구와 소비 수준을 보고서 그 상권을 결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권. 대치동 같은 데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상권이 붕괴될 예, 그런 상권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상권을 골라라. 대학가 상권이 막 흔들리잖아요. 교내 커뮤니티가 들어서고 네. 뭐 그러면 상권이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예. 제가 동대를 겸임교수를 한 20년을 했는데 여기 상권이 되게 좋았거든요. 필동이나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들 네. 있잖아요. 상권이 되게 좋은 상권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진짜 상권이 완전히 죽은 상권. 예. 그러니까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각 대학가들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대 상권이나 인천 연대 상권도 상권이 완전히 이제 변했잖아요. 예전에 하면은 그렇죠. 거기였는데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상권을 어떻게 찾느냐. 그런데 투자하는 게 미래 가치를 보장받는 거다. 예. 그래서 아무데나 투자하지 말아라. 임대 수익률 보고 투자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좀 약간 좀 조금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좀 많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끼고 꼬마 빌딩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금리 부담 때문에 예, 좀 부담이 되는 거고요. 지금 강남 지역에 우리가 상가 수익률은 2% 넘으면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미만인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4.5%만 잡아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50억짜리를 절반 50% 대출 끼고 살면은 이자 받아가지고 오히려 손해죠. 부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을 끼고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금리 상황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금리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놔야 되나 이런 거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감당하고라도 살 수 있는 분들은 사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출 필요 없이 사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 금리 높을 때는 후려쳐서 사겠다. 그렇죠. 예.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구한테는 어려운 시장일 수 있고 힘든 시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입장이냐 그리고 또 내가 뭘 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도 참 다르고 그리고 어떤 입장도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제 보는 분들이 어떻게 내가 내 입장에서 좀 좋은 선택을 할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24년 이제 내년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식의 좀 사고 방식 아니면 어떤 식의 좀 가치관을 가지고 좀 바라보면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에 편승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본인이 이제 공부를 조금 충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좀 선행이 돼야지만 분위기에 편승 안 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짜 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바르게 투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한 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다가 다들 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투자도 이제 정석이 있는 것처럼 정석은 정말 남의 얘기는 조언으로 듣고 내가 스스로 알아본 다음에 판단해보고 검증까지 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라고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근데 새해가 다가오니까 한번 또 열심히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한 해를 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이에드 투자자문의 고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투자처별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